네, 2024년 3월 넷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커집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우선 민영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의 자녀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오는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1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달 입주 물량인 35,131가구와 비교하면 60% 급감한 수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대신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로 결제하는 땡땡페이 많이 쓰시죠? 지난해 모바일을 통한 결제 비용이 처음으로 실물 카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이 50.5%로 지난해 처음 실물 카드 이용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 카드의 사용 범위가 경기 고양시까지 확장됩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의 기후동행 카드 사업 참여 확정과 함께 두 도시 사이의 광역교통 협력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 지자체는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26개 역사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가심사를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론 디센티드 플로리다 주지사는 현지 시간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 HB3에 서명한 뒤 공포했습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세에서 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양파 껍질의 면역력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거쳐 양파 껍질의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그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는 29%, 감기나 편도염 등 감염 증상이 35.2% 줄었으며 면역 향상을 자각하는 정도가 9%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표와 전기, 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와 상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 요율이 1년간 두 차례 걸쳐 3.2%와 2.7%로 인하되고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서 영화표 값은 약 500원 내려갑니다. 또 각종 분담금과 납부금 등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보험료와 항공요금 등도 인하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을 짜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대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년엔 연구개발과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 의료 확충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산 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태국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골을 합작한 의미 있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각각 2차 예선 5차전과 6차전을 갖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은 비자 마스터와 이 같은 합의를 이루고 연방 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로켓 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뜻하는 쿠세권을 현재 전국 70%에서 88% 이상으로 늘려 5천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켓 배송이 확대될 지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방인구 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쿠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오늘 새벽 시작된 총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3시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급 인상 4.48%, 명절 수당 65만원의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 방침에 따라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됩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로 지정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오는 7월 1일에 발표됩니다. 보통 새해 첫 달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인데 올 1월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역대 1월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21,4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역대 1월과 비교하면 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2022년 1월에는 마이너스 1%였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5.7%로 확대됐고 올해는 마이너스 7.7%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 홍국으로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고바야시 제약은 지난 2021년 발매 후 110만 개가 팔린 홍국 콜레스테 헬프와 관련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고 입원 중인 환자도 10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사망자 2명은 모두 2, 3년 전부터 홍국 콜레스테 헬프를 복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운행이 내일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내일 새벽 5시 30분 동탄발 첫 차를 시작으로 상하행선 60회씩 하루 120회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는 평균 17분, 그 외 시간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 성남, 동탄역에 정차하고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있는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에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교육당국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부턴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이의 심사에 사교육 연관성 기준이 새로 추가됩니다. 기존 심사에서 문항 오류를 주로 다뤘지만 앞으로는 사교육과 수능 문항의 유사성은 물론 해당 문항이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얼마나 유리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또한 지난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찾아냈던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사교육 교재와의 연관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지원 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이 오는 6월에 시행됩니다. 자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한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 계획과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토요일인 3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일교차가 17도까지 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1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2에서 2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3월 넷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